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면 젊었을 때의 얼굴과는 조금 다르고 몸도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변화를 멋지게 받아들이는 중년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섹시하다라는 말을 외모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만 진정한 섹시함은 외모를 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되죠. 사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건들을 많이 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면 연상연하 커플도 엄청 많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도 정말 많습니다. 남녀가 끌리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 남자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끌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면 다른 조건들은 사실 부차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이 맨날 이야기하는데 남자로 느껴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즉, 조건은 안 따지는데 남자로 느껴지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게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심각하게 따지고 등급을 나눠요. 내가 무슨 등급이니까 어떤 여자 정도를 만날 수 있겠거니 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아무 여자도 못 만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상이나 상상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조금 오래 사셨다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나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감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에 있던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결정이든 이성적인 결정이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여자가 당신에게 빠져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든요. 이성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남자로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섹시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섹시한 남자는 사실 여자와 다르게 외모가 크게 좌우되질 않거든요. 뇌가 섹시한 남자도 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남자도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즉, 남자의 섹시함이라는 것은 매력과 같은 뜻이에요.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나이에 맞는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조금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고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과 나눈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분은 중년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력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했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느낄 때 나 혼자 달라진다면 그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중년이 되면 자기 관리하면서 매력을 가꾸는 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일에 치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의무들이 많은 나이거든요.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돼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걸 이겨내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을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데 있어요. 매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매력이 쌓이고 쌓여서 넘치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반대로 자신의 매력을 관리 안 한 사람들은 헐거운 옷차림에 추레한 머릿결, 볼품없는 피부와 성할 곳이 없는 치아 등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돼버리게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크게 작용해서 그래요. 내가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즉,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자기 개발이고 관심을 꺼버린 사람과는 넘어설 수 없는 격차가 생겨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공유하고 싶어요. 캐서린 하킴이라는 학자가 쓴 매력 자본이라는 책에 따르면 매력은 단순히 남녀 간의 성적 끌림을 넘어서서 사회 성공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녀는 매력을 자본으로 비유했는데 잘 관리하면 경제적 자본이나 인간관계 자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게 좀 두려웠던 때도 있었고 이제 뭐 하겠어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삶이 훨씬 더 흥미롭고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저를 다르게 보더군요. 제가 잘난 척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섹시함을 유지하는 중년 남성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섹시함이라고 하면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외모가 예쁘고 멋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 편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년의 섹시함은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섹시한 중년 남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년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외적인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정체된 사고인데요. 한때는 시대를 앞서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빛나는 매력을 가질 수 있죠. 사고방식은 연애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상대의 사고방식을 알아채기 위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죠. 그들은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남자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유도 질문 같은 예리한 질문들을 날리곤 합니다. 그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남자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늙어버린 남자예요. 예를 들면 항상 나이 핑계를 대면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는 마인드를 가진 남자를 싫어하죠. 사실 중년의 여자들은 다른 어떤 나이대의 여자들보다 진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에 가릴 것이 없기도 하고요. 아줌마라고 특유의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세상에 당당히 나서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40대가 넘은 여자들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애를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의 영향이죠. 젊었을 때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하면서 더 깨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젊었을 때 너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불 안 가리고 살았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여성에게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핑계를 대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남자처럼 보이죠. 최대한 젊은 시절과 비슷하게 겁이 없이 사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진취적으로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철이 없는 남자처럼 구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과감하고 진취적인 젊은 사람처럼 보일수록 여자들이 더 당신에게 달려들게 될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같은 말을 종종 듣거나 스스로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은 한편으론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한정짓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데 늦었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삶의 경험이 풍부해진 지금이야말로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물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기술이나 문화를 즐기거나 전혀 다른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문화나 취미를 젊은이들과 즐기는 것 자체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거기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당신의 그런 개방적인 태도는 다른 주변 여성들을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당신 자체로 그 삶의 열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이에 갇히지 않는 태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젊음을 과거에 남겨둔 그 무엇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젊었을 때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금 경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예컨대 여행을 떠나거나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이나 영화에 다시 빠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데는 대단한 돈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순간을 즐겨도 된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변의 시선?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꿀수록 다른 여자들은 당신을 보고 더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아름다운 당신만의 정원을 가꿔놨는데 어떤 여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민하고 예리하고 똑똑한 여자들은 그처럼 괜찮은 남자를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가꿀수록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돈이 있으면 여유롭다 라고 하죠. 물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많아도 항상 불만과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사람보다 적당한 자산으로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유를 가진 사람은 대화할 때도 편안함이 느껴지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특히 중년 남성에게 이런 여유는 지적인 매력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돈이 많아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메마르면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꼭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든 여유롭고 멋지게 보입니다. 돈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역시도 삶의 지혜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맨날 돈 이야기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돈으로 굴러가고 다 돈으로 해결되던가요? 정말 여유 있고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로 얻는 관계에 변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린 마음과 여유로운 태도는 단지 나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죠. 특히 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유연한 사고와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 정말 섹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은 중년을 진정한 매력의 시기로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빛나 보이죠. 중년 남성이 가진 매력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요소는 지성과 소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단순한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매력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품격이죠. 지성과 소양은 단순히 많이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 공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성과 소양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이 다 지니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뽐내지 않아서 그렇지 살짝만 대화를 나눠봐도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뉴스나 시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인데 이들은 유튜브나 SNS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눠봐도 별로 와닿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식도 너무 얕아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끝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은 이야기에 깊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지성과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고 경험을 많이 쌓았던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접한 정보들은 일반 여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성을 뽐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중년 남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홀라당 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제 생각에 매력 있는 중년 남성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멋져도 말과 행동이 무례하거나 품격이 없다면 매력은 금세 퇴색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지나친 욕설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매력을 잃기 쉽잖아요.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와 적절한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특히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대화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모습은 나이를 떠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큰 기술 없어도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과 감정 지능인데요. 중년 남성의 매력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하죠. 이런 공감은 흔히 감정 지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높은 감정 지능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거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장점이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지낸 분들 중에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신입사원과 팀장님 시절에 만나 결혼한 커플도 있었어요. 이유는 신입사원이 지치고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팀장님에게 반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중년 남성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정말 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섹시하게 느껴지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성과 소양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했던 선택들과 그 결과들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통찰을 느끼고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도 남겨볼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남자로 거듭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러한 태도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성과 소양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을 넘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품격, 독서를 통한 폭넓은 시야, 공감 능력, 문화를 즐기는 태도, 그리고 자기 성찰은 중년 남성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매력 자본이라는 말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생소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이 제안한 이 개념은 개인이 가진 매력이 단순한 외적인 끌림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력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고 쉬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인 것처럼 겉으로만 멀쩡하면 속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당신이 그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몇 가지 강점을 살짝만 보여주면 그 여성은 아주 작은 몇 가지 단서들로 당신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남성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거나 혹은 렌트카를 하루만 빌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몇 가지 당신에게 강점을 살짝 노출하면 나머지는 다른 상상들로 가득 차서 당신을 이미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상대에게 좋은 면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전략으로도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하킴 박사는 이런 것들을 총 5가지로 나뉘었어요. 6가지의 매력 포인트를 잘 다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요소는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는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게 꼭 젊을 때의 매끈한 피부나 근육질 몸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년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자신감 있고 단정하게 가꾼 외모,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습이 중년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깔끔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옷차림 같은 것들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외모에 드러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 잘 가꾸어진 외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근육이 없고 다리가 짧고 키가 조금 작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는 당신에게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거든요. 키높이 깔창을 깔고 멋진 수트를 입어서 몸매를 보정하면 되죠. 상대는 당신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끼게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사실은 키가 작고 몸매가 좋지 않더라도 초반에 어느 정도 허세로 기본 틀을 잡아놓기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 여성이 상상 속으로 당신의 몸매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테니까요. 두 번째는 성적 매력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매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만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그에 맞는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매력은 외모 이상의 깊은 매력을 전달하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죠. 보통 여성들은 당당한 남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굵직하게 내는 걸로도 당신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보여줘도 성적으로 매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하다면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대화 중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해요. 가령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거나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이죠. 중년의 남성이라면 이런 기술은 특히 더 빛을 발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와 배려 깊은 태도가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신체적 건강입니다. 아무리 다른 매력을 다 갖추고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모든 매력이 무색해질 수 있어요. 중년의 나이에 신체적 건강은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건강한 이미지를 넘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 표현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표현력은 옷차림, 액세서리,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클래식한 정장을 통해 신뢰감을 주고 또 다른 분은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으로 친근함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표현 방식을 찾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을 참 잘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더 큰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매력 자본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잘 해온 걸까?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도전하는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이 강인함은 중년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강인한 생명력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정신적 강인함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남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매력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이제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 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활용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해봤어 라는 말 대신 아직 해볼 게 많아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전을 멈추는 사람들과 여전히 열정을 유지하며 새로움을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지죠. 특히 이런 열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감과 열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라는 말을 듣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더라도 결코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항상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끌림을 주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물론 강인한 생명력은 정신적인 부분만큼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남성은 단순히 외적으로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롤모델이 되죠. 조깅을 하거나 요가 혹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모습에서 자신감과 생명력이 느껴질 겁니다. 이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을 넘어 삶을 사랑하고 가꾸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강인함은 단지 개인적인 성격이나 특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죠. 삶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해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뢰감은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주며 결국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강인한 생명력은 단순히 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나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 나이의 섹시함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삶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매력을 가꾸는 일을 멈추곤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은 결국 더 나은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혹은 무료함은 바로 그 멈춤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섹시함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했던 섹시함은 그게 아닙니다. 섹시함은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이죠.
그래서 섹시함은 외모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섹시해지고 싶나? 만약 대답이 그렇다 라면 그때부터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삶의 매 순간이 더 흥미로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삶은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년은 도전을 멈추기에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을 결정할 테니까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섹시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만 내딛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 한 발이 당신을 더 멋진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섹시함은 선택이자 결과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삶을 즐기고 내면과 외면을 가꿀 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이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당신의 매력도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중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삶의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중년의 섹시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